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는요, 남자는 70세, 여자는 65세 이상이 보험이 됩니다. 즉 나라에서 권고하는 게 주로 65세, 7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20세, 30세는 뭐 할 필요가 없냐? 예전에는 저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20세, 30세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다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털보이사가 뭐 신경외과 의사인데 뭐 뚱딴지 같이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 특별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저는 주로 척추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척추 사진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허리 엑스레이를 딱 보면 이 사람의 골밀도, 그러니까 골다공증 관련된 수치가 딱 나옵니다. 머릿속에서. 아, 이 사람은 골다공증이 있구나. 이 사람은 뼈가 괜찮다. 아, 이 사람은 뼈가 튼튼해. 아니면 이 사람은 약해. 그런 게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뼈가 좀 약해 보여도 검사를 굳이 해보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제가 볼 때 엑스레이 상에서 골다공증이 있어 보였던 사람들은 골절이 있거나 다른 질환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 골다공증이 있을 확률이 높더라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염좌나 디스크로 오신 분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즉 20세, 30세, 40세 그런 사람들이라도 골다공증이 있어 보이면 환자한테 얘기를 하고 검사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20대, 30대에도 골다공증 환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10대에도 골다공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이라고 하면 한 10년, 15년 전 그때쯤만 해도 골다공증은 젊은 사람 20세, 30세에서 걸리는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질병, 칼슘 대사에 이상이 있거나 뼈 대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걸린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거를 내과 선생님하고도 상의하고 실제로 이런저런 피 검사를 해보고 칼슘 대사와 관계 있는 다른 검사를 쭉 해봤더니 특별히 어떤 질병이 없는데도 20대, 30대에도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분들이 많았고, 특별히 다른 병이, 그러니까 칼슘 대사나 뼈 대사에 이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도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제가 논문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요, 그냥 일반 교과서에는 잘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만 나와 있고요. 찾아보고 했더니 이게 실제로 젊은 나이부터 뼈가 약한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내가 발견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 골다공증은요,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28세 남자 환자예요. 20대예요. 28세 남자 환자인데 며칠 전에 물건을 집으려고 이렇게 팔을 쭉 뻗으면서 몸을 틀어서 이렇게
약간 몸을 비틀었는데 이때 등이 뚝 하더랍니다. 그래서 뜨끔해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그 뒤로 며칠 동안 계속 아픈 거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척추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고 이 화살표 부분에서 척추가 약간 모양이 이상해 보이는 그런 엑스레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증상이 이상하고 환자 뼈도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약해 보여서 28세이지만 골절 가능성이 많다 라고 판단하고 MRI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MRI에서 흉추에 급성 골절이 생겼습니다. 이 MRI를 보면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를 보시면 거기가 이렇게 납작하게 내려앉은 게 보이죠.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것은요, 척추뼈는 하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골절이 되면 이렇게 내려앉게 됩니다. MRI에서도 내려앉은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분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요, 골밀도가 마이너스 4.3입니다. 4.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골다공증을 진단할 때 마이너스 2.5로 진단하거든요. 그거보다도 훨씬 안 좋은 것이고, 마이너스 4 이하로 내려가면 이거는 극도로 안 좋은 건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아니면 몸을 이렇게 비틀기만 해도 척추뼈가 내려앉고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손목뼈가 부러지고 막 그 정도입니다. 이게 이분은 다른 문제가 있었냐, 피검사랑 다 해보고 부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하고 다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칼슘 대사도 이상이 없고. 이분은 그냥 젊어서부터 골다공증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처럼 골다공증이 젊어서부터 온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어서 오는 골다공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할 일이 없죠. 검진을 해도 골다공증 검사를 안 해줍니다. 대신에 여자분들은, 임신을 하신 분들은 임신 전후 검사할 때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골다공증 검사를 하면 젊었을 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꽤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럼 보험이 안 되면 비싸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한 5만원, 7만원 그 정도 됩니다. 보험이 안 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젊은 분들, 특히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보험이 되지 않더라도 골다공증 검사를 20, 30대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0, 30대 하면 무슨 대책이 있냐? 바로 그것 때문에 이걸 강조드리는 건데요, 우리 뼈는요 20세 전후해서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데, 20대나 30대에 미리 뼈가 약한 것을 발견하면 평생에 걸쳐서 골다공증 관련해서, 또는 골감소증, 뼈가 좀 약한 사람들은 그걸 감안해서 약을 먹거나 치료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미 나빠진 다음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뼈가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엑스레이를 보고 골다공증을 맞추는 능력의 확률이 한 80에서 좀 컨디션 좋을 때는 한 90, 95%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누구나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꽤 많아요. 40대도 꽤 많고요. 멀쩡한데 골절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20대, 30대, 40대에서 골다공증이 꽤 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20대, 30대에 본인이 뼈가 약한 걸 알면 과격한 스포츠나 레저 활동은 안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20대 여자분이, 실제 케이스인데요,
병원에 척추뼈가 골절돼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벽 등반, 실내 암벽 등반을 하다가 좀 한 2-3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다른 젊은 사람들은 골절이 되지 않을 상황인데 이분은 뼈가 굉장히 많이 부러져서 신경 압박이 심해서 응급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27세 정도 됐을 거예요, 당시에. 그 젊은 사람이 골다공증이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분이 미리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암벽 등반을 안 했겠죠. 그러면 골절도 안 되고 수술 받을 일도 없고 그냥 조심조심 하면서 평생 잘 살았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약 먹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20대, 30대 젊은 분들도 꼭 평생, 자기 뼈 골격이니까요, 평생을 대비해서 젊었을 때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라는 거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뼈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결혼하기 전에 검사를 해보시고 내가 임신을 했을 때 안전할 것인가를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시고 미리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임신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골다공증과 관련된 게 또 비타민 D도 있는데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학생 때 배운 대로 비타민 D는 피부에서 합성이 되고 햇빛 중에 자외선을 맞으면 비타민 D가 잘 합성이 돼서 비타민 D 결핍 올 일은 없다. 산책 자주 하는 사람들, 햇빛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내과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 실제로 보면요, 비타민 D 낮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 전 인구의 제가 봤을 때는 한 7-80% 이상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거의 8-90% 나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나쁜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복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본인의 비타민 D 실제 수치를 피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비타민 D가 하도 낮다 보니까 이 검사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병원에서. 나라에서 비타민 D 검사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비타민 D 너네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하지 마라.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마라.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이제는 이렇게 검사를 누구나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금액이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비보험은 아니지만 본인 100% 부담으로 해서 하시면 몇만 원이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하고 비타민 D 관련 문제는요, 평생 자기 뼈가 크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나빠지는데 20, 30대, 40대 그런 젊은 분들이 현재 상태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환자들은 제가 미리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선별검사 해가지고 알려드리지만 엑스레이 보고 골다공증 맞히기는 굉장히 저처럼 이렇게 관심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나 골다공증 검사 좀 해주세요, 보험 안 돼도 좋으니까 내 돈 내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검사해보시고 본인의 뼈 상태를 알고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검사 젊은 분들도 다 해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헐보이사였습니다.